이런 것들을 라벨이 감각으로 만들었는가? 절대 아니죠. 라벨은 한음 한음에 대한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물의 그런 다양한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음악으로 구현해낸, 그런 직감적으로 구현해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은 고전적인 틀을 갖고 있어요. 1주제와 2주제가 있고요. 제시하는 부분, 중간 발전부, 마지막 재연부, 끝에 코다까지 소나타 형식의 틀로 되어 있어요. 물론 소나타 형식과 완전히 똑같진 않고요. 라벨의 개성이 담긴 조금 틀을 비튼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감각적인 멜로디와 화음들의 라는 내용들을 이 고전적인 틀 안에 담아내는 거죠.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1악장의 첫 화음이 C 마이너의 으뜸화음으로 쿵 찍으면서 자기 정체성을 되게 명징하게 보여주면서 시작한다고 하면 라벨도 똑같이 소나타 형식으로 이 노래 위를 구성했지만 라벨의 1주제의 첫 시작은 이런 명징한 3화음이 아니라 피아노로 그것도 불안정한 7화음, 5하고 들떠있는 좀 어딘가 불안정한 이런 사운드를 1주제 맨 앞에 딱 음향적으로 배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틀이긴 하지만 1주제도 이렇게 베토벤이 시작하는 이런 묵직한 3화음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 왼손에 도미솔이 아니라 미가 빠져있는 도솔. 저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프로동 사운드인데요. 이것은 19세기에 그냥 엄청나게 유행했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영향. 프로동 사운드가 자연의 소리, 또 굉장히 옛날, 아주 옛날 옛적,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소리이기도 한데,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서양 음악가들이 동양을 묘사할 때도 자주 쓰는 화음이에요. 도미솔 화음이 서양 클래식 화음의 아이콘이라면은 이 브로동 소리는 그 서양과 대척점에 있는 그 동양의 소리를 대표하는 어떤 화음 사운드예요. 그리고 옥타브도요. 네, 옥타브도 아, 네, 동양 사운드의 대표적인 화음인데요. 라벨이 굉장히 이런 동양적인 좀 이런 브로동 소리라든지 옥타브로 진행되는 이런 선율 소리를 쓰고 있습니다. 1901년에 작곡된 이 곡에도 곳곳에 이렇게 오리엔탈리즘적인 그런 사운드와 그런 어떤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음악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이 물의 유의의 마지막 두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림으로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같은 패시지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원래 소나타에서는 이제 재연부로 가면은 1주제가 나온 앞부분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요. 라벨의 경우에 그 굉장히 중요한 이 1주제를 다시 재현을 할 때 왼손 베이스에 그 악보에서 보듯이 솔샵이라는 솔샵이라는 음을 베이스에다가 꿍꿍 그것도 테너토로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심지어 라벨이 쓴 거는 7화음이라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소리인데 베이스에서 솔샵을 꿍꿍 찍어주니까 이거 이 장조가 아니라 G샵 장조나 G샵 단조가 된 거 아니야? 마치 라벨이 야 이게 정말 이 장조야? 내가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을 하긴 했는데 정말 이게 이 장조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조적인 그런 모호성을 끝까지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결치듯이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펼친 화음들이 굉장히 꽤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왼손의 경우에는 정확히 F샵 메이저, 파샵, 라샵, 토샵, F샵 메이저, 오른손은 도미솔 이렇게 3화음, 두 개의 3화음을 펼쳐서 연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F샵 장사마음과 도미솔 장사마음, 이 두 개는 화음의 친밀도로 봤을 때 서로 안 친한 두 개의 사마음이에요. 말하자면은 지구의 180도 반대에 있는 두 개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인 거리로도 가장 멀고, 공유하는 어떤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먼
그런 두 나라라. 라벨에는 이런 화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들어보면은 사람의 감정이 녹아있는 그런 화음 아르페지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무감정한 그런 무생물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서 올해 4월에 라벨 탄생 150주년 영화도 개봉을 했었는데 우리가 라벨 하면 볼레로잖아요. 볼레로 음악을 만들게 되는 그 계기를 가장 주요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라벨의 음악과 그의 인생에 대해서 또 라벨의 깊은 내면에 있는 심리 이런 것들. Je l'aime bien ce petit air. Il fait chaud au cœur. Vous trouvez? Briseux, Ravel. Prodigieusement vrai, car vous allez écrire la musique de mon prochain ballet. Ne m'égotez pas. 17 minutes. Vous allez la répéter Ouais. 17 fois? Voilà. 그다음에 라벨이 살았던 그 1900년대 초 계속 영화 중간중간에 많은 기계들이 돌아가는 그런 공장 내부의 모습 그리고 시계가 찰칵찰칵 움직이는 소리도 나고요. 철도가 다니기 시작하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 전에 없던 많은 기계음들에 파묻혀지는 어떤 새로운 감각들을 미술가들한테 줬을 거고 조성진의 연주 제스처 중에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이렇게 팔을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그리고 이렇게 팔을 건반 아래로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서 마무리하는, 뭐 이런 것들을 또 봤는데요. 인형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배터리를 딱 빼버렸을 때 갑자기 축 늘어지는 그런 형태처럼 저 라벨 음악에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요. 반복되는 기계적인 어떤 음역들이 스스로 어떤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 드뷔시에도 물론 그런 패시지가 있는데요. 전혀 느낌이 달라요. 반복을 좀 광기적으로 끝없이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당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라벨이 이런 음악을 쓰는 것이 조금 음악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든 영화니까 라벨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조성진 연주 얘기로 다시 조성진 연주에 대한 전체적인 연주하는 모습을 봐야 음악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다. 드뷔시가 F 인상주의라면 대문자 T 인상주의 같은 그 라벨의 음악은 조금 더 단정하고 조금 더 로바토 없이 조금 더 좀 건조한 음색으로 구현을 했으면 어땠을까? 좀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콩쿨 입상자들이 우리 한국에서 대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위 그 K 클래식이라는 그 클래식 강국으로 발돋움을 한 지 20년이 흘렀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클래식 아주 소수 매니아들만 누리는 마이너한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성진 공연 현장을 찾아서 예술의 전당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던 그런 아이돌 공연장 같은 그런 일말의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저는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이번 조성진 공연에 가니까 패션도 굉장히 자유롭고 또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셔서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한국 클래식 공연들이 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말 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말고도 가끔 아무 계획 없이 클래식 공연장으로 한번 나들이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티켓 없어도 그냥 예술의 전당 로비에 앉아가지고 그날 무슨 공연 하나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한번 클래식 공연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볍게 가셔서 그곳에 있는 또 색다른 또 분위기를 느껴보시고 또 로비에 있는 이런 연주 홍보 포스터들이나 뭐 음반 매장 이런저런 구경을 해보시고 그러면 좀 색다르고 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보고 왔던 라벨 탄생 150주년 조성진 전곡 리사이틀 로비 관람 리뷰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